자, 10장 예외 처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예외하고 예외 클래스, 실행 예외, 예외 처리 코드, 예외 종류에 따른 처리 코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리소스 닫기, 이제 우리 이제 예외 처리할 때 자동으로 사용할 리소스를 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외 처리 떠넘기는 것과 사용자 정의 예외 만드는 것, 그다음에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법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 것을 자바에서는 이렇게 에러와 예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을 좀 들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에러와 예외 자바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오류를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에러는 하드웨어의 잘못된 동작 또는 고장으로 인한 오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에러라고 하고요. 이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료된 프로그램은 정상 실행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오류 중에 자, 에러는 이렇게 자,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예외를 자, 정의해 놓은 걸 보면 자,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류는 이제 에러와 예외로 나눌 수 있는데 예외는 어떤 걸 예외라고 하느냐? 오류 중에서도 예외는 exception은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또는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류를 exception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됐을 때도 똑같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선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에러와 다른 것은 이 예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 자, 이 예외 처리를 자, 코드로 자, 작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외 처리한 코드가 있으면은 그 코드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정상 실행 상태대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외 같은 경우는 예외가 발생해서 오류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사용자 잘못된 조작이나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을 해서 오류가 나는데 이렇게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했을 때는 예외 처리 코드에 의해서 여기 추가라고 되어 있죠. 예외 처리 추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예외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예외 코드로 예외 처리를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정상 오류가 발생되기 전에 이전에 이제 정상 또 이제 실행 상태로 복귀 되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 줍니다. 다시 원래대로 다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오류는 그러면 이제 에러와 이제 예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예외가 이제 exception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예외를 자, 설명을 하는데 이 예외도 또다시 내부적으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예외. 자, 우리가 이제 exception이라고 부르는 일반 예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행 예외로 두 가지로 1번, 2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예외는 runtime exception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반 예외 exception과 실행 예외 runtime exception은 뭐가 다르냐? 일반 예외 exception은 예외 처리 코드가 없으면은 실제 우리 프로그램 짤 때 자, 예외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라라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컴파일러에서 오류를 발생시켜 버립니다. 야, 예외 처리 코드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래서 일반 예외 같은 경우는 오류 처리 코드를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요 일반 예외는 예외 처리 코드를 필수 작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으면 컴파일러에서 컴파일 안 해줍니다. 컴파일러 오류 떼어 버립니다. 이거 잘못됐네. 예. 그래서 자, 오류를 이렇게 띄우고요. 자, 요 지금 예외 종류 중에 저 이제 우리 그 일반 예외라고 하는 거 이제 익셉션 하고요. 실행 예외라고 하는 런타임 익셉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있는데, 일반 예외 익셉션은 예외 처리 코드를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작성을 안 해주면 컴파일러에서 오류가 나버려요. 예, 컴파일러에서 컴파일러에서 딱 체크했어요. 야, 이거 오류 코드 있어야 되는데, 오류 처리하는 코드 있어야 되는데 없네. 컴파일 안 해줄 거야 해서 딱 오류를 발생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밑에 런타임 익셉션, 실행 예외라고 하죠. 자, 이 런타임 익셉션은 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하더라도,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더라도 예외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라 하는 코드를 프로그램 짤 때 같이 작성하지 않더라도 컴파일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컴파일러는 요 런타임 익셉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안 합니다. 실제 컴파일 할 때는. 그래서 런타임 익셉션 실행 예외는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하더라도 컴파일이 되는 예외를 말한다. 그래서 그러면 요 런타임 익셉션은 예외 처리 코드를 어떨 때 넣느냐? 요거는 프로그래머의 경험에 따라서 이건 이제 쓰면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경험, 스킬에 의해서 이 예외 코드가 필요하면 생략 가능하지만 꼭 필요한 거는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익셉션에는 일반 예외라고 하는 익셉션이 있고, 실행 예외라고 하는 런타임 익셉션이 있고, 실행 예외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가 예외 코드를 필수적으로 이렇게 있는지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런 부분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예외 클래스에 대한 계층들을 이제 보면, 자, 이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예외 클래스라고 합니다. 예외 클래스. exception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예외 클래스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자, 지금 요 보면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java.lang. 해서 자바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lang이라는 패키지 아래에 요 exception 예외 클래스가 이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제 이렇게 자, 자바랭 안에 있고요. 자, 요 exception이라는 예외 클래스가 조상, 예외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군 할아버지 격이다. 예외 중에서는 당군 할아버지 조상입니다. 조상 클래스고, 자, 요 예외 클래스, 자, exception을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자식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exception 예외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 요 예외 클래스 요거 이제 자식이겠죠. 자식. 요 부모를 상속받아서 자식을 만듭니다. 자, 화살촉이 있는 부분이 부모죠. 화살촉이 있는 부분이 부모고,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게 예외인데 예외를 상속받아서 또 만들어지는 예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식 예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lass not found exception, 카멜 표기법 썼죠. 지금 단어가 class not found exception 4개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자, exception은 이름이 제일 뒤에 exception으로 끝납니다. 그죠? 자, 이 이름을 붙일 때 exception 클래스는 제일 뒤에 이렇게 exception으로 끝납니다. 뭐뭐뭐 exception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것도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했어요. 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게 많은데, 뒤에 이제 또 exception이라는
전미사라고 봐야 되죠. 항상 exception 클래스는 뒤에 exception이 붙습니다. exception으로 끝나죠.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exception을 이렇게 상속받아서 자, 이런 이제 또 다른 이제 하위에 exception 세부 exception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이걸 좀 영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자, 이렇게 자, 같은 자바 랭 패키지 안에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런타임 exception이라는 예외 실행 예외 클래스가 있습니다. 실행 예외. 그래서 요 런타임 exception 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일반 exception, 일반 예외하고 다른 거는 실행 예외는 얘는 컴파일 할 때 앞에서 했었죠, 그죠? 컴파일 할 때 예외 코드가 자, 생략 가능하죠. 요게 이제 실행 예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반 예외는 컴파일 할 때, 자, 컴파일 할 때, 자, 예외 코드가, 예외 처리 코드가, 자, 필수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필수. 이게 예외 처리 코드가 필수적으로 작성 안 됐으면 컴파일러에서 오류가 탁 떼어버려요. 이대로는 컴파일 안 된다.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일반 예외들은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이 예외 코드, 예외 처리 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실행 예외라고 하는 거는 요 런타임 exception도 요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예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데 조금 다른 자식이죠. 얘도 자식이긴 자식이야. 얘가 보면 돼. 자식인 자식인데 조금 달라요. 그죠? 이 런타임 exception이라는 실행 예외는 또 이제 요 자식의 자식이죠. 요 자식. 얘가 이제 부모 역할이 되면 이게 이제 자식이 됩니다. 이 런타임 exception 실행 예외는 이 또 실행 예외를 이제 상속받아서 또 다른 이제 자식 예외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null point exception 혹은 이제 number format exception 이게 이제 실행 예외죠.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exception은 똑같이 부모처럼 실행 예외가 됩니다. 런타임 exception 실행 예외가 되고요. 그래서 요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요 부모처럼 컴파일 할 때 자 예외 처리 코드가 생략 되더라도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 가능하고 생략 예외 처리 코드를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꼭 이제 예외 처리 코드가 필요한 부분은 개발자가 알아서 예외 처리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실 내용이 자, 이제 우리가 일반 예외 자, exception이 있고요. 자, 런타임 exception이 있다.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런타임 exception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런타임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 코드를 프로그램 작성할 때 추가할 필요가 없다. 생략할 수도 있다. 자,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exception 중에 자, 먼저 이제 null pointer exception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대소문자 가리입니다. 대소문자 가리고 그죠? 그래서 null pointer exception. 근데 마지막에 exception으로 끝나죠. 자, exception 클래스들은 뒤에 이제 이렇게 exception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예외 이고요. 실행 예외고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그래서 요 null point exception은 언제 발생하느냐? 객체 참조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객체 참조가는 뭡니까? 객체 주소잖아요, 그죠? 그 참조 변수에 자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데 그 참조 변수 안에 할당된 객체가 없어. 그러니까 객체가 만들어지고 객체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객체 주소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null 값을 갖는 참조 변수. 객체가 할당되어 다른 말로 하면 객체가 할당되어 있지 않은 참조 변수죠. null 값을 갖는 참조 변수인데 자 객체 접근 연산자인 dot를 자 사용을 해버리면 이때 자 예외 runtime exception인 null point exception이 예,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참조 변수에 어떤 객체가 있으면요, 참조하는 변수가 할당되어 있으면 그 객체 이름 점 참조 변수 이름 점 메소드 혹은 참조 변수 이름 점 필드 해가지고 접근해서 쓰면 되는데요. 참조 변수에 할당된 게 없어. 객체가 지금 예, 할당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느린 상태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메소드를 호출하고 뭐 필드를 접근한다? 말이 안 되죠. 이때 자 발생되는 exception이 null pointer exception이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밑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스트링 타입의 자 데이터라는 참조 변수가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스트링 객체의 주소를 참조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죠. 근데 여기 뭐 대입했습니까? 스트링 참조 변수면 스트링 객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null을 야 우리가 참조 변수에는 null 값을 초기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null이라는 거는 객체가 아니죠. 여기에 지금 객체가 할당이 안 돼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예, 정해지지 뭐 null이라는 거는 알 수 없는 정해지지 않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바 키워드입니다. 보통 참조 변수에 객체를 할당했다가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객체를 지우고 싶잖아요. 지운다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우기를 지우듯이 지우는 게 아니고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null을 덮어쓰기 해버리면 기존에 객체의 주소가 null로 대체되어 버린다. 그러면 이 참조 변수를 가지고 힙 영역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접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힙 영역에 있는 객체하고 실제 이제 이렇게 참조 변수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이제 객체들을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가비지 컬렉터가 찾아내 가지고요. 알아서 예, 메모리 상에 쓰지 않는 객체를 지워줍니다. 청소를 해준다는 거죠. 가비지 컬렉터가 하는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참조 변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잘못된 사용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라는 참조 변수에 자 뭔가 객체를 만들어서요 100번지 객체를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 집어 넣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 주는 게 아니고 없어요. null이에요. null인데 data.toString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찾아서 실행해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null point exception 이 부분 때문에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예, 실행 예외가 예,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자 array index out of 그다음에 bounds exceptions 아우 되게 길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지막에 전미사, 예. 자, exception이라는 단어로 끝나죠. 얘가 이제 exception입니다. exception 클래스고, 이름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열, array라는 게 배열을 의미하는데, 별의 인덱스를 잘못 쓰면 이렇게, 예.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예, 인덱스를 잘못 쓰면 우리가 배열 사용할 때 배열의 그 인덱스는 0번부터
할당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배열 크기가 있고 배열의 크기만큼 배열 요소를 객체를 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배열에 지금 이제 10개의 객체가 저장됐을 때 배열 크기를 10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배열 인덱스는 0번부터 9번까지 사용하겠죠. 배열 크기가 10이니까 0번부터 9번까지 주소를 쓴다는 거예요. 인덱스를.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배열에 20번 인덱스를 쓰고 있네. 인덱스는 0번부터 9번까지 밖에 못 쓰는데 프로그램 코드에서 20이라고 인덱스를 접근하려고 그래요. 없는데 20번 인덱스라는 게 없는데 배열 크기도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인덱스는 0에서 9까지만 할당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덱스를 사용을 범위에 허락되는 그런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했을 때 발생하는 런타임 실행 예외로 이 런타임 인덱스로 런타임 익셉션으로 이렇게 이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반즈 인젝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배열에서 인덱스 범위 초과를 하게 되면 자 발생되는 예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상으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자 예외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자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 1이라는 자 참조 변수 선을 해놓고요. 자 여기에 뭔가 대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요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자 오른쪽에 보니까 ARGS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뭐예요? 배열이죠. 메인 메소드가 가지는 매개 변수 타입이 스트링 1차원 스트링 배열입니다. 그죠? 그 배열의 참조 변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배열명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배열명. 스트링 배열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참조 변수 이름을 앞에 놓고 배열 이름을 놓고 인덱스를 뒤에 쓰는데 현재 이제 실행 클래스를 실행할 때 매개 변수 값으로 준 데이터를 요 스트링 이 배열에다가 0번 반부터 다 저장을 해 놓겠죠. 그래서 실행할 때 던져준 값을 요 배열에 저장해 놓는데 스트링 타입 저장해 놓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값을 읽어서 데이터 1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참조 변수에 대입하고 자 두 번째 값을 읽어서 자 ARGS 1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두 번째 값을 읽어서 데이터 2라는 스트링 자 타입의 참조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값을 스트링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배열에 있는 것을 읽어서 이렇게 이제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시스템.out.print 출력문이고요. 자 요건 이제 제목이죠. 문자열 제목. 자 문자열 연결 연산 더하기 사용해서 자, 여기 이제 값하고 문자열 연결해서 같이 띄워주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1 안에 있는 요 문자열과 앞에 있는 요게 이제 0번 인덱스 위치 이 배열 안에 있던 문자열이다 하는 거 값이다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시스템.out.print ln에서 자, 요 ARGS라는 배열의 1번 인덱스 방에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문자를 연결해서 출력합니다. 그런데 요 ARGS라는 요 스트링 타입의 배열의 0번 인덱스와 1번 인덱스 자, 방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죠. 사실 이제 이거 이제 실행을 할 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하면요 아무 이상 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는 예외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게 런타임 익셉션 이기 때문에 실행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 코드가 없더라도 그냥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다가 자 이 메인 메소드에 자 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두 개의 값을 자 이 A 뭐 B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0번 방에 요 1번 방에 있는 값이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을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 형태로 이렇게 값을 넣어 가지고 전달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요 부분을 지워 버릴게요. 이렇게 자 요 클래스 실행하면서 배열에다가 값 하나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열 안에 자 0번 인덱스 위치에 요 문자 하나밖에 없고요. 1번 인덱스 위치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값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 요 부분 자 0번 방에 자 A가 들어있으니까 A를 이렇게 넣어주죠. 그런데 자 1번 인덱스 없는데 실행할 때 데이터를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배열에 1번 인덱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넣어줄 게 없잖아요. 그죠? 없고 이 배열의 값을 내가 A, B 두 개를 넣어주면 배열 크기가 2이기 때문에 0, 1 인덱스를 쓸 수 있고 값을 하나만 넣어주면 배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0번 인덱스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자, 요 예외 exception이 발생되는 겁니다.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예. 당연히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예, 얘도 예, 요거는 이제 그 출력문이니까 상관은 없겠다. 그죠? 뭐 문자열로 그냥 출력하는 거니까 요거는 상관없고 일단 요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출력하는 거니까 예, 여기서 이제 자, 요 exception 실행 예외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424페이지부터 해서 425페이지에 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앞에 예제에서 우리가 요 예제 봤어요. 자, 형변환 할 때 예, 자동 형변환, 강제 형변환 이제 설명할 때 요 캐스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캐스팅 할 때 자료형이 맞지 않다. 그러면은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이라는 거 우리 이제 다형성 이제 설명할 때 코드가 있었습니다. 코드 설명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은 자 타입 변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자 타입 변환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되는 exception이다. 런타임 exception이다. 실행 예외다. 실행 예외니까 얘도 예외 처리 코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아도 컴파일러는 문제 삼지 않는다.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거는요 위에 이제 애니멀이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죠. 자,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도구라는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만들고 또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애니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캐시라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제 이 추상 클래스 안에는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상 클래스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도구나 캣은 추상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추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라이딩 해야 되죠. 메소드 재정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자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릴 때 부모와 자식 이렇게 화살표 그릴 때 부모 쪽은 인터페이스 쪽은 이렇게 이제 화살촉이 이렇게 가는데 점선 화살표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자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텔레비전 클래스를 만들겠다. 자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자 오디오 구현 클래스를 만들겠다. 우리가 이제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죠?
요 클래스 상속 받아서 만들 때는 extend 사용하고, 예,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implement라는 용어를 쓰죠. 그리고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는, 예, extend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extend 뒤에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죠. 그런데 부모 클래스를 하나만 적을 수 있어요. 단위 상속 가능합니다. 상속은 단위 상속만 허용해요. 다중 상속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implement 해가지고요. 인터페이스를, 예, implement 키워드 뒤에다가 구현 클래스 만들 때 implement 한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적어주는데, 콤마로 구분해서요.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예,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중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 다중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예, 요 구현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요 예제에서는 인터페이스 하나를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요 코드를 이제 보시면, 자, 정상 코드, 자, 요거는 이제 올바르게 사용이 됐습니다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거죠.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코드 쪽에 보면, 자, 지금 이제 상속 관계,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자, 여기 이제 보면 애니멀, 예, 추상 클래스 타입의 애니멀이라는 참조 변수 선언하고요. 여기다가 new dog 했죠. 자식 클래스,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예, 부모 클래스, 자, 추상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 가능하죠. 여기서 자동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타입이 바뀌어서, 자, 애니멀 타입의 애니멀 클래스, 추상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자, 밑에 이제 보면 이렇게 애니멀에, 자, 도구 객체가 들어가 있죠. 도구 객체가 들어있는데, 이 애니멀 참조 변수에, 자, 들어있는 도구 객체를 원래대로, 자, 도구 클래스 타입의, 예, 도구 객체로 캐스팅, 강제 형변환 하기 위해서 소갈로를 이렇게 붙이고, 자, 도구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 형변환을 할 수 있죠. 캐스팅을 할 수가 있죠. 전제 조건이 이렇게 강제 형변환을 하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 애니멀이라는 게 애니멀 지금 어떤 이제 객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도그라는 객체가 부모 타입인 애니멀 타입으로 바뀐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강제 형변환이 가능하다 그랬죠. 원래 타입으로 복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멀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애니멀 타입에서 다시 도구 타입으로, 예, 강제 형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정상 코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여기 예외 코드 보기 전에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구현한, 예, 텔레비전과 오디오라는, 예, 구현 클래스가 있고,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예, 요 인터페이스 타입의 요 이제 참조 변수 RC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텔레비전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구현 클래스의, 예, 구현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구현 클래스의 구현 객체를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할 수 있죠. 이때도 여기서는 이제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 형변환, 텔레비전 타입을 리모트 컨트롤 타입으로 자동 형변환을 했고, 다시 원래대로 RC에는 텔레비전, 예, 원래는 텔레비전인데 이게, 예, 리모트 컨트롤 타입으로 바뀐 거죠. 다시 이제 강제 형변환 하는 거죠. 자, 텔레비전 타입으로 강제 형변환 해서 저장할 수 있다. 정상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을 만들고, 자식 클래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자, 구현 클래스를 만드는 이 상황에서, 자, 여기 이제 예외 코드가 발생되는 경우예요. 어떨 때냐? 애니멀 타입의 추상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에다가 도구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이 애니멀 타입을요, 캣 타입으로, 예, 강제 형변환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도구 타입이면 도구 타입으로 강제 현반하는 건 되지만 이 애니멀 우리 도구 타입으로 바뀌어 있는 이 애니멀을요 캣 타입으로 완전 다른 타입으로는 강제 현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거, 자, 인터페이스 리모트 컨트롤의 RC에다가 뉴 텔레비전에서 구형 객체 생성해서 RC에 넣었어요. 자, 구형 객체 텔레비전 타입의 객체를 리모트 컨트롤 타입으로 자동 현변환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RC 자동 현변환 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다시 오디오 타입으로 바꿔서 현변환해서 자, 이렇게 참조 변수에 넣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안 된다. 왜 그래요? 얘는 텔레비전에서 컨트롤러 자동 현변환 되고 다시 리모트 컨트롤하는 타입에서 텔레비전으로 변환하는 거는 되돌아가는 건 되는데 완전 다른 이 오디오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바꾸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선 클래스 캐스트 입셉션이라는 실행 예외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 자, 클래스 캐스트 입셉션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